저희가 이제 와이어프레이밍을 이제 처음 놓기 시작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이쪽에 이제 스테이지 부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 와이어프레임, 요 발사믹을 보시면요. 발사믹. 발사믹, 소스 이런 거 나오거든요. 발사믹 검색하면. 그러니까, 와이어 프레이밍 이렇게 써야 돼요. 와이어 프레임 발사믹 와이어 프레이밍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발사믹 와이어 프레이밍 발사믹만 쓰면 소스 나와요 진짜요. 네. 발사믹 와이어 프레이밍 하면 발사믹 발사믹.com 이라는 데서 와이어 프레이밍 사이트가 아예 있어요. 발사믹. 네. 그래서 이제 뭐 발사믹 관련된 이런 사이트 개편을 또 한번 했네. 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뭐 소스, 뭐 런, 와이어 프레이밍, 배워보기 뭐 이런 것도 여기 있고 그런데 저랑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영어로 돼 있잖아요. 기본적인 사이트가. 네, 그래서 이 사이트가 되게 이런 사이트들이 이제 보통 툴 하나 다루실 때는요 들어와 보시는 게 일단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 제품을 여기서 생산하고 있구나 이런 거. 그리고 와이어 프레임하고 발사믹 잠깐만요. 발사믹 구글 드라이브. 네, 발사믹 구글 드라이브라는 데서요. 발사믹 툴을 구글에서 같이 제휴를 해가지고요. 이걸 쓸 수 있게 얘네들이 이렇게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돈 내야 돼요. 여기 막 돈 써 있잖아요. 네, 에디터 $50. 달에 $5. 1년 하면은 좀 싸게 해주네. $50. 10개월에 $50잖아. 그러니까 돈 내야 되는 거지,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글에서도 인정한 툴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왜 여러분하고 하냐면 제가 안 써본 툴이면 안 하는데 이거 제가 호주 쪽에 개발을 좀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 툴 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그쪽에서 요구사항 나한테 보내고 내가 또 수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 또 보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썼던 툴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사믹이라는 거는 굉장히 글로벌한 툴이다라는 거 여러분 구글 드라이브에서도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뭐 그런 툴입니다. 그거 하나 한번 보았고요. 이제 잘 써보면 돼요. 잘 써보시면 되고요. 여기 아까 저희가 쓰레기통에 버렸잖아요. 그럼 쓰레기통에서 다시 건져내야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 요 삼각형 한번 눌러보실래요? 그러면 여기 자산 심볼도 있는데 트래쉬라고 있어요? 트래쉬 보이세요? 트래쉬 눌러보세요. 아까 버린 거 있나 없나? 있지? 아까 버린 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판을 누르면 다 지워버릴 수도 있고요. empty trash 할 수도 있고요. 건별로 지울 수도 있고 복원도 되겠지. 리스토어 있잖아요. 리스토어? 그럼 복원돼요. 리스토어 복원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복업으로 돌아가면 복원돼 있네. 버렸는데 트래쉬. 얘네들은 안전장치로 그냥 트래쉬. 그리고 요 크리에이트 얼터네이트 버전 이거 만들지 마세요. 이건 서브 버전 계속 만드는 건데 뭐 찍어낼 때 화면에 그게 같이 안 나와요. 내가 만들었는데도 출력할 때 안 나와. 그러니까 요거는 만들지 말고 그냥 작업을 따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트래쉬 비우기는 이렇게 해서 나 다 필요 없어. 싹 지울래. 그러면 empty trash. 다 지워버릴 수 있어요. 여기 판을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 탭 있는 데를 클릭하시면 다 지울 거냐라고 물어봐요. 여기를 클릭하면. 그죠? 지울 거냐 물어보죠? 그때 다 비우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테이지에서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 거가 아까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게 모양을 바꾼 거거든요. 이 전체적으로 와이어 프레이밍을 할 때 선 모양 스타일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잡을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위를 보세요. 오른쪽 상단. 여기를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요거는 잠깐만.
색깔을 빨갛게. 네. 요거는 지금 그 어떤 거를 수정할 때 I라는 게 인포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여기에 있는 얘 정보를 세팅해줘. 지금 여기다 꺼내놓은 거 있죠. 꺼내놓은 게 선택이 되면 이쪽에 선택된 애에 대한 옵션이 이쪽에 바꿔서 들어와요. 뭘 바꿀 수 있는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 이 책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뭐라고 그래야 돼? 무슨 서류 박스인가? 하여튼 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전체 문서. 아, 문서 모양이구나. 전체 문서에 대한 셋업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색깔 클릭하면 색깔이 들어와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하면은 색깔 들어오죠. 그러면서 디스크립션 어쩌고 저쩌고 프로젝트 어쩌고 저쩌고 됐고 맨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하단으로 내려가시면요. 여기 스케치가 있고요. 스케치는 지금같이 보는 이게 손으로 그린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와이어프레임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는 깔끔한 스타일로 나와요. 그리고 글자 폰트 전체 글자체 기본 글자 크기는 여기서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링크 색깔이랑 선택된 색깔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색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문서에 영향을 주는 건 여기에 세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바꿔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아실 수가 있어요. 바뀌죠?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죠? 깔끔한 형태로 바뀌죠? 깔끔한 형태. 그리고 스케치 하면은 스케치 형태로 바뀌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기가 보기에 따라서 깔끔하게 보이게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바꾸셔도 됩니다. 네. 손그림처럼 그리고 싶어.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 손그림처럼. 저는 그냥 손그림처럼 내도 볼게요. 부담을 없애려고. 내 손으로 그리고 있다 이거지. 옛날에는 이 와이어프레이밍 툴이 없을 때 뭘로 그렸을까요? 포토샵 일러스트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일러스트를 하시는 분은 일러스트로 많이 그리시더라고. 뭐 이렇게 그림을 일러스트로 많이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그게 없는 분들은 A4 용지에다가 볼펜 하나 그려가지고 막 그려요. 끄적끄적 막 그려요. 그래서 설계했나? 좀 그려봤나? 예, 여기 있어요. 그 종이 딱 주죠. 네, 그래서 CEO께서 굉장히 불쾌하시죠. 아직도 종이로 그리나? 발사믹은 들어봤나? 뭐죠 그게? 발사믹 소스는 먹고 다시 와보게. 그러면서 발사믹에 대해서 안 가르쳐줘요. 비싸니까. 사줘야 되잖아, 사장님이. 그래가지고, 네. 옛날에 제 돈 주고 산 거 아니죠, 저도. 자, 그래서 요거를요, 이제 기본적으로 옵션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오른쪽에 있는 요 색깔 들어오는 걸 잘 보시고요. 여기 인포메이션으로 바꿔 놓으셔야, 요걸로 바꿔 놓으셔야 내가 이걸 찍었으면은 찍어보세요. 내가 지금 요 스테이지에다가 하나 갖다 놨잖아요. 브라우저. 그럼 브라우저, 뭐 사이즈, 포지션, 사이즈, 뭐 위아래 관계, 보더는 어떤 식으로, 컬러는 백그라운드 컬러 어떤 식으로, 스크롤바 보일 거야 안 보일 거야, 뭐 이런 거 옵션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네. 보이시죠? 네.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하나씩 이제 바꿔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바꿔볼게요. 사이즈는요, 내가 이렇게 갖다 늘려가지고 이렇게 늘릴 수 있고요. 예컨대 뭐 1920 가로 사이즈가 1920에 그럼 여기다가 1920이라고 이렇게 내가 쓰고 탭하면 옆으로 넘어가죠. 1920이 되는 거예요. 이게 1920 1080 보통 뭐 브라우저 사이즈가 이제 꽉 차면 1920 1080 정도로 나오겠죠. 네, 그래서 1920 1080 그리고 화면이 꽉 차서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0 하면은 화면이 딱 보여요. 컨트롤 1은 원래 크기, 원래 그 사이즈 픽셀에 맞춰서 나오는 게 컨트롤 1이고요. 원본 크기. 그리고 얘가 지금 약간 1920이면 이 화면 지금 제가 1920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지금 제 그 모니터 해상도가 1920이에요. 여러분들 다 1920일 거예요. 그러면 얘가 왜 넘치지? 양쪽에 이런 게 있잖아. 컨트롤이. 양쪽 컨트롤 한번 없애볼게요. 그냥. 여기 위에 불 들어온 거 있죠? 불 들어온 거 끄면 얘가 없어져요. 이쪽 거 빠지죠? 그리고 저쪽 것도 불 꺼볼게요.
이쪽 거 어떻게 빼더라? 저쪽 거는 이거 아니다. 이게 아니라 이건 상단에 있는 컨트롤이에요. 상단에 요거 보였다 안 보였다? 상단 컨트롤. 그러니까 뭐가 어디에 관계되는지는 잘 아셔야죠. 상단 컨트롤. 그리고 이 사이드 컨트롤은 여기 있어요. 여기 불 들어온 게 이쪽에 있죠. 하이드 내비게이터.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요거는 내비게이터를 보는 방법을 바꿔줘요. 이렇게 볼래? 아니? 싫어. 네. 불 켜면 이렇게 보여줘요. 네. 이게 뭔지 아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플러스 이제 다 보이지. 뭔지 알겠지? 여기 메뉴들 다 보이는 거.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상단에 있는 거 지금 다 파악됐어요. 이제 익숙해 주시면 돼요. 네. 요걸 이제 사이드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가지고 1920 하니까 거의 뭐 꽉 차는 맞네. 1920 이렇게 차는 크기가 맞네요. 근데 우리가 여기 사이드에 이런 컨트롤들 꺼내놓고 보통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경우는 이제 껐다가 다시 켜시면 돼요. 요쪽 사이드는 지금 필요 없겠네. 새로 만드는 거 아니니까. 이쪽은 꺼놓고 상단에 있는 건 계속 꺼내서 써야 되니까 상단 거는 놔두고 그리고 이쪽은 그 인포메이션은 필요해요. 요거. 그래서 I는 켜놓을게요. 그리고 화면이 꽉 차게 보이게 하려면 사실은 이거 컨트롤 키 누르고 스크롤 올렸다 내렸다 하면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컨트롤 키 누르고 스크롤 이거는 브라우저도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게 뭔지 아시면 느낌적으로 이거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서 작동을 시켜보시면요. 그렇게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브라우저 크기 조절하니까 크게 당겼다 놨다 하는 거 그럼 똑같네. 그거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컨트롤 0 하면은 꽉 차게 나온다고 이렇게 보이는 애가 꽉 차게. 네. 근데 우리가 상단에다가 뭐 설명 좀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좀 밑으로 내려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상단에 글씨가 좀 나오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당히 좀 띄워놓고요. 꽉 붙이진 않을게요. 약간 띄워놓을게요. 약간 띄워놓고요. 상단에다가 글을 쓰고 싶어요. 타이틀 하나 달고 싶어요. 그러면 타이틀은 어디 있을까요? 예측을 해보는 거지. 요 끝에 텍스트라고 있거든요. 글. 글 쓰는 게 여기 있구만. 그죠? 그래서 여기 라벨 붙이는 것부터 쭉 있어요. 그 중에 큰 글씨 이 서브 타이틀이 있고요. 빅 타이틀이 있어요. 빅 타이틀. 빅 타이틀 가져가 볼까요? 자, 요거를 클릭해다가 끌어다가 놓으세요, 그냥. 그리고 여기다가 서울랜드 요구사항 확인. 아니다, 요구사항 확인 서울랜드 요구사항 확인부터 쓸게. 요구사항 확인 콜론 서울랜드 이렇게 할게. 그래서 맨 끝에 글씨가 영어일 경우에는 끝에가 이렇게 영역이 잡히지 않는데 여기서 끝내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엔터. 그냥 엔터에서 빠져나가지진 않아요. 더블 클릭. 여기서 끝났어. 엔터하면 안 빠져나가져요. 엔터가 아니라 컨트롤 엔터예요. 마치 우리가 브라켓 쓰다가 밑에 줄로 내려갈 때 컨트롤 엔터 누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그래서 요구사항 확인 서울랜드. 이렇게 해서 하나 갖다 놓고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포매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요. 컨트롤 0 하면 다 들어와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사이즈 조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브라우저가 자꾸 건드려지면 불편하거든요. 내가 뭘 갖다 놔. 이제 여기다 이제 하나 갖다 놓을게요. 박스를 하나 갖다 놓을 건데 기본적으로 사이트들을 보면요. 가운데 오는 크기가 있어요. 요 가운데 오는 크기. 그래서 가운데 오는 크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재보면 직접 선택으로 재보면요. 얘네가 약간 올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0을 안 넘어요. 여기 사이즈를 보면은 990 이렇게 잡혀요. 이 큰 박스들을 보면 여기 가운데 오는 박스 990. 990이라고 이렇게 잡혀요. 지금 기존 사이트에 가서 제가 이렇게 직접 선택으로 봤어요. 이렇게 990. 네. 서울랜드 열어놓고 계시죠? 네. 다 안 나오더라도 그냥 일단 보세요. 네. 서울랜드 990. 아하, 가로폭이 990이구만. 세로는 컨텐츠 늘어난 만큼 늘어나겠지. 이렇게 더하기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박스를 또 하나
갖다 놔 보도록 합니다. 여기 박스가 뭐가 있냐면 컨테이너에 사각형 박스가 있는데 사각형에 rectangle이라는 박스 있죠. rectangle. 네. rectangle을 하나 갖다 놓을게요. rectangle을 쭉 가져다가 여기다 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 늘리면 사이즈 늘어나죠. 그런데 정확한 사이즈 990을 내가 주고 싶어. 그러니까 상단 박스 부분만 제가 한번 보면요. 가운데 오는 애는 990이야. 그죠? 990에 87이라는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990에 87. 그래서 제가 990에 87을 한번 맞춰볼게요. 990에 87. 그러면 이쪽에 사이드로 가셔가지고요. 사이즈를 990으로 맞춰볼게요. 990. 탭. 87. 탭. 탭 하시면 옆으로 넘어가요. 네, 엔터 뭐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990에 87. 네. 근데 이렇게 작업할 때 일단 이제 이따가 가운데 놓기는 하겠지만 일단 가운데 놔볼까? 두 개? 얘하고 두 개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얘랑 백이랑 Shift 클릭하시면 두 개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또는 얘 클릭할 때마다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되는 모양을 잘 보세요. 아, 이거 선택됐구만. 아, 이거 선택됐구만. 둘 다 어떻게 선택하지? 그럼 바깥쪽에서 이렇게 드래그 해볼까? 아, 이게 영역에 완전히 들어오면 선택이 돼요, 사실은. 근데 이거 영역에 완전히 들어오게 하기가 좀 어렵잖아. 크잖아, 이거. 요 잡히는 영역 안에 전부 다 들어오면 두 개가 다 잡혀요. 어려운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클릭하고 얘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클릭하시면 여러 개가 선택이 돼요. 그러면 두 개가 선택됐을 때 할 수 있는 애들이 옆에 떠요. 자, two controls selected. 두 개의 controls. 여기에 나온 개체들이 선택되었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요. 정렬이에요. 이쪽에 정렬 보이세요? 네. 왼쪽 줄 정렬, 오른쪽 줄 정렬, 가운데 정렬. 그리고 방향에 따라서는 또 이 가로축의 중앙이고 이건 세로축의 중앙이에요. 뭐 이렇게 같이 있는 것들끼리 그다음에 간격 일정하게. 지금 이 툴은 써보신 분들은 일러스트하고 되게 비슷해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런 툴들이 다 튀어나오거든요. 네,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하면 끝에 줄. 아하, 한번 눌러보세요. 그냥 가운데 왼쪽 오른쪽 가운데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렇게 된다고요. 가운데 여기 어깨 가운데 거 누르시면은 이 브라우저 화면의 중앙에 얘가 오죠. 네, 중앙에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중앙에 온 애를요 방향키로 이동해서 위로만 좀 올릴게요. 얘를 위로 방향키로 이렇게 상단선에 이렇게 닿게 할게요. 이렇게. 네. 상단 그 선에 닿게. 자, 그래놓고 얘를 이제 작업을 쭉 하시려니까 요거 찍히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얘 작업하려고 하는데 얘가 찍혀가지고 막, 움직여졌네. 컨트롤 Z. 전으로 돌아가는 컨트롤 Z예요. 그럼 이거 안 찍히게 할게요. 이거 잠가놓기가 있습니다. 얘 오른쪽 버튼 럭 브라우저 럭 잠궈. 그러면 얘 이렇게 찍어도 선택 안 돼요. 그러니까 밑에 깔아놓은 거 배경 같은 건 잠가버리세요. 언럭도 있어요. 다시 풀 수도 있어요. 럭 언럭이 왔다 갔다 됩니다. 단축키는 안 볼게요. 이것까지 단축키를 외우면 어떡해. 그래서 이렇게 밑에 거 잠그고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구성도를 쭉 갖다 놓을 거예요. 그리고 영역만 쭉 해볼게요. 큰 영역을 갖다 놓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큰 영역. 그래서 요 영역에 또 끝까지 가는 영역이 또 있겠지만 여기 가운데 영역을 먼저 쭉 갖다 놓을게요. 990에 요거 카피해가지고요. 요거 카피해서 두 번째 박스 밑에 배너 박스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사이트를 봐야지. 예, 배너 영역은 배너 영역 990보다는 약간 작네.
근데 영역은 990으로 맞출게요. 높이가 415래요. 네, 제가 지금 요 990에 415. 여기 정확하게 박스를 딱 찍으면 아마 나올 거야. 970에 315. 어쨌든 높이가 415로 나옵니다. 415. 가운데 오는 거는 990에 맞출게요. 자, 990에 415. 그럼 위에 거를 카피하겠습니다. 얘 찍어. 얘를 찍고요. 얘를 카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Alt를 누르면은요, 이렇게 두 개가 행글라이더 날아가는 것처럼 영혼이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가 더 생겨요. 이거 카피하겠다는 얘기거든요. Alt를 눌렀을 때 카피하는 거는 포토, 뭐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거랑 비슷해요, 되게. 이렇게 당기면 하나 더 생겨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컨트롤 D 하시면 같은 자리에 듀플리케이트가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얘 하나밖에, 잠깐만. 얘 하나밖에 없지? 컨트롤 D. 듀플리케이트 되죠. 복제. 듀플리케이트, 복제. 그래서 어쨌든 뭐 Alt 누르고 당기시든지 복사를 해가지고 똑같이 하나 만든 거를 똑같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줄 맞춤이 막 뜹니다, 여기. 줄. 그래서 줄 맞춤 뜨고 약간 방향키 이동해가지고 네. 그게 맞춰서 높이 셋업을 해볼게요. 415에 맞춰볼게요. 높이를. 얘를 두 번째 거 415. 하이트 415. 탭. 네. 415. 밑으로 커졌죠? 415. 지금 박스만 놓고 있어요. 네, 박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밑에는 높이가 256 나오네요.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가서 재면은요, 저랑 비슷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재보고 막 하는 거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거 직접 선택 재기.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C라는 거는요, 제가 ESC 한번 빠져나가지고요, 이 직접 선택을 컨트롤 시프트 C 해가지고 하시면 직접 선택이 먹혀요. 그러니까 매번 여기 가서 누르는 거 귀찮으시면 컨시 C를 이렇게 항상 한 손으로 누를 수 있게 거리가 괜찮거든요. C가. 네. 컨시 C 하시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ESC 빠져나가게 되고 다시 컨시 C 하면은 다시 직접 선택 나오고요. 네. 클릭하면은 그 소스 코드가 이쪽에 선택되고요. 네.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분석기로 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있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기를 봤더니 256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 256 해줍니다. 256. 이거 카피할까요? 컨트롤 D. 듀플리케이트 했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리고. 근데 밑으로 내릴 때 Shift를 누르면요. 수직 수평으로 가요. 이렇게 밑으로 내릴 때 봐봐요. 내가 좀 전에 카피했거든요. 카피 컨트롤 D 해가지고 듀플리케이트 했어요. 근데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끌고 내려갈 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안 움직이게 하려면 Shift 키를 누르면 옆으로 수직 수평으로밖에 안 가요. 수평, 수직. 정확하게 밑으로. 이렇게 움직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고 네, 딱 달라붙네. 여기 아까 256이래요. 그래서 요거 사이즈, 하이트 991이 됐지? 256. 네, 이렇게. 얘가 1이 늘어났구나. 얘가 아까 사이즈가 좀 늘어나네. 네,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요. 그리고요.
그 밑에 박스까지 놓겠습니다. 하단은요, 원래 웹페이지가요, 컨텐츠가 더 없잖아요. 그럼 밑에 하얗게 나와요, 이렇게요. 얘네가 컨텐츠가 짧은 거예요, 지금요. 네. 더 있으면 스크롤바가 당연히 생기겠지만 여기 짧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130. 그래서 이것도 130까지 넣어봅니다. 컨트롤 D, 디플리케이트. 그다음에 자동 뭐 이런데 130. 하이트를 130. 엔터파. 엔터 치셔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동시키시면서 밑에다가 탁 갖다 대보는 거죠. 달라붙습니다. 달라붙는 장치를 보시면 얘가 이렇게 탁 달라붙어요. 이렇게 갖고 끌고 다니다가 달라붙어요. 그리고 보조선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보조선이 나옵니다. 영역별로 이렇게. 네. 사각형 먼저 쳤어요? 네. 그래서 영역별로 이렇게 나눠주시는 걸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디자인상은 얘네들이 끝까지 이렇게 가는 디자인이 있는데 나는 내용 중심으로 지금 와이어프레이밍을 먼저 그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통 사이트들이 내용이 중앙에 이렇게 중심이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100% 레이아웃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이게 막 끝에서 끝에가 있지 다. 이렇게 다 완전히 퍼져 있죠. 그런 디자인 많이 잡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역을 좀 당겨 볼까요? 네, 이렇게 좀 당겨 볼 수 있어요. 좀 당겨서 좀 크게 보십니다. 그리고 좀 크게 봤을 때 컨트롤하고 스크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찍고 스테이지를 찍고 컨트롤 스크롤 당겼다 놨다 해보세요. 당겼다 놨다 되죠? 축소 확대를 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 그리다가 이동을 옆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손바닥이 나와요. 이거는 어도비 제품군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죠? 이렇게 하면 스테이지 이동이 돼요. 이렇게 스테이지 이동. 꼭 일러스트 만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동도 되고 확대도 되고 축소도 되고 스테이지 찍고 당겼다 놨다. 컨트롤 스크롤은요. 스테이지가 찍혀 있어야 돼요. 여기 누군가가 이렇게 포커스가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세 부분으로 나눴죠. 1, 2, 3, 4, 네 부분. 네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쓸게요. 네 부분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쓰냐.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박스만 갖다 놨어요, 지금요. 아주 단순한 것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오시면요. 지금 뭐 녹화하고 있는 거겠지, 설마? 네. 여기 텍스트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마크업이라는 게 있어요. 마크업. 표시한다는 소리예요. 그 마크업이란 말은 원래 표시하는 거야. 그 마크업 랭귀지는 데이터가 너는 여기 너 데이터 묶음을 해주는 것 자체가 마크업이란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외국 애들이 마크업이란 말을 이렇게 쓴다고요. 마크업. 이게 뭐 랭귀지야? 아니잖아. 표시한다는 얘기잖아요. 표시자. 자, 그래서 여기 브레이스 표시가 있네요. 컬리 브레이스 중괄호 이렇게 표시하는 거. 요걸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컬리 브레이스 오른쪽에다 표시해 볼까요? 자, 요거를 찍어요. 요걸 찾으시고 먼저 마크업 M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크업에서 컬리 브레이스 꼬불꼬불 브레이스 컬리가 그 곱수를 얘기하죠. 그래서 요걸 뺍니다. 잡아 땡기 갖다 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상단 부분.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치시면요. 분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상단 부분. 컨트롤 엔터만 다시 들어가는데 상단 부분하고 방향키를 하든 뭐 이렇게 방향키를 옆으로 한번 가든 하든 요게 영역에서 빠진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에 이제 그 글씨가 나와요. 조금 불편하지만 이게 2바이트를 별로 배려를 안 해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글자가 2바이트 문자라서 그래요. 자, 상단 부분. 그럼 요거 카피해서 밑으로 내려가지고요. 배너 부분을 만들어 봅니다. Alt 땡기. 네, 이렇게. Alt로 땡겨서 하나 만들어 놓고 위치 잡으세요. 여기서부터. 상단 부분. 여기는 배너 부분.
배너 부분 컨트롤 엔터 치고 난 다음에 컨트롤 엔터 배너 부분 상단 부분 배너 부분 그리고 이제 요거 크게 만들어 놓고 카피하면 큰 애가 생기잖아요. 그냥 요런 상태에서 컨트롤 D를 하세요. 아니면 Alt를 누르고 당기세요. 네. 하나 더 생기죠? 요걸 당겨다가 위치만 이제 늘리기 전에 그냥 위치만 잡아 놓으세요. 요거는 컨텐츠 부분 컨트롤 엔터 컨텐츠 부분 지금 상단부터 상단 부분 배너 부분 컨텐츠 부분 그 다음에 하단 부분을 만듭니다. Alt 누르고 행글라이더 생겼을 때 당겨 그래서 갖다 놔 이렇게 갖다 놔요. 잘 갖다 놔지네. 하단 부분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파트 나누는 게 굉장히 첫 번째 할 일이거든요. 사실은요. 파트를 나눠. 그러면 정보 영역 파트를 여러분들이 나눈 거예요. 요구사항이 있었던 걸 거꾸로 뽑아내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이트 만드는 것도요. 그 소설가만 상상력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웹 부분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사람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지 않을까라고 본인이 머릿속에다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내용과 컨텐츠가 결합해서 화면에 어떻게 보여질 것이냐, 사람들에게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이냐, 사용성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 것이냐, 사람들이 편리하다고 느끼게 할 것이냐, 그 정보를 볼 때 즐거울 것이냐, 아니면 굉장히 언짢을 것이냐. 언짢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작어. 아니면 터치가 안 돼. 막 아이고 요렇게 만들어서 뭘 하자는 거면서 막 언짢아져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UI, UX가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용성은 본인이 내가 쓴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도 정보 배치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네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늘려볼게요. 이제 영역을 이렇게 늘리세요. 다 갖다 놓은 다음에 배너 부분, 컨텐츠 부분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하단 부분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늘리는 거죠. 네 부분으로 나눴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요, 색깔 같은 거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컬리 브레이스 이렇게 중가로 컬리 브레이스 중가로로 했는데 중가로 영역은요 반대로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 옵션에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반대 건 왜 없어요? 위에 여기서 수정하면 되고요. 방향만 그 아래쪽 위아래쪽이 따로 있어요. 그것만 따로 있고요. 옵션은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그거 하나 확인해 놓으시고요. 한번 눈으로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하. 그리고 글자 뭐 두껍게 글자 크기 바꾸기 뭐 이런 거 가능해요. 여기서. 원래 16픽셀이 기본 저기 브라우저 픽셀이잖아요. 그러니까 13이면 좀 작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수정할 수 있고 글자 색깔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눈에 띄는 색깔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색깔을 여러분들이 변경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는 특별히 변경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검정색으로 둘게요. 그리고 글자도 그냥 13으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네. 두껍게도 안 하겠습니다. 네. 왜 안 하냐? 복사한 애들 다 바꾸고 싶지 않아서. 하나 바꾸면 다 바꿔야 되잖아. 아예 바꿔놓고 걔를 카피했어야지 그럼.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옵션들이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좀 쓸게요. 설명. 그러면 상단 부분에 포함되는 컨텐츠들이 뭔지, 이제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기술을 좀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상단에 설명을 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 쓰는 게 뭐 여기 보면은 딱 눈에 띄는 게 얘 코멘트 얘밖에 없네. 요거 포스트잇 모양으로 딱 되어 있죠. 그래서 포스트잇 모양을 끌고 갑니다. 샥 꺼내. 좋아요. 그래서 여기 1번 상단 부분 상단 부분 네,
상단 부분에 그 하위들이 있죠. 여기 탭하니까 너무 많이 들어간다. 로고, 스페이스바 2번만 쳤어요. 그 다음에 메뉴, 메인 메뉴. 이거는 GMB라고 보통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 여러분들이 이 명칭은 지금부터 익숙하게 여러분들 들어보셔야 돼요. 글로벌, 전 세계적인. 즉 전 사이트 전체에 나오는 이런 뜻이에요. 얘네들은 항상 말을 쓸 때 우리는 글로벌 기업이다 그러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각 나라에 다 들어가 있는 글로벌 기업, 그렇게 얘기하지만 글로벌은 전역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전역.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 이런 메뉴가 여기 상단에 들어갈 거고요. 3번 메인 메뉴. 그 다음에 이쪽 끝에 있었던 게 다국어 지원이었어요. 다국어 이동 선택 박스. 다국어 이동 선택 박스.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 다국어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게 선택 박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단 부분, 그래서 선택 영역이 끝에 안 잡히게 깜빡거리게 두시고, 이런 상태에서 얘가 끝났다. 그러면 컨트롤 엔터 해서 얘도 빠져나가시는데 크기 조절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중앙 정렬이 돼 있어서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요. 요거 옵션을 이쪽에 상단 부분 옆에다 갖다 놓고 제가 이 옵션을 좀 조정을 할게요. 얘는 정렬이 중앙 정렬 기본으로 돼 있어서요. 좌측 정렬로 바꿀게요. 얼라인이 옆에 있어요. 이렇게. 얼라인, 짭. 좌측 정렬 맞춰주시고요. 네, 잘 나오죠. 상단 부분, 1번 상단 부분. 로고, 메인 메뉴, 다국어, 선택, 이동 선택 박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포스트잇 색깔은 항상 놀아야만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색깔을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색깔, 쓰고 싶은 색깔을 써봅니다. 저는 눈에 좋으라고 녹색 계열을 써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바꿔보고, 그 다음에 얘보다는 설명이 눈에 조금 잘 들어오게 제가 글자 크기는 살짝 키워볼게요. 16이면 너무 클까? 16이면 눈에 잘 들어오긴 하는데 이게 16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16 정도로 할게요. 16 픽셀. 16이 조금 큰가? 잠깐만. 14, 15. 다 바꿔보는 거야. 딱 봤을 때. 13, 14. 조금만 더 크게 하면 되겠다. 네, 14 정도로 하겠습니다. 14. 근데 웹페이지에서도요, 16 픽셀 기본 글자 크기는 조금 크기 때문에 조금 줄이는 경향이 있어요. 웹사이트들을 보면 조금 작게 해요. 보통 그냥 기술되는 글자는 메뉴들은 좀 크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상단 부분. 근데 이 색깔이 너무 흐려서 잘 안 보이는구나. 조금 진한 걸로 해야지. 네, 이렇게 상단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배너 부분 있죠. 요 배너 부분은요, 요거를 카피해서 배너 부분을 만들어요. Alt로 이제 요거 셋업 한번 했잖아요. 요거 찍고 Alt 누르고 땡기. 내용을 조금 더 쓸 거예요. 지금 일단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배너 부분은 2번 더블 클릭 또는 컨트롤 엔터 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이 부분을 또 수정해 봅니다. 2번 배너 부분. 배너 부분에는요, 메인 배너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할인 프로모션 배너라고 합시다. 할인 프로모션 배너. 메인 배너하고 할인 프로모션 배너가 있다 하고 엔터 한번 딱 컨트롤 엔터 끝에 영역이 선택 안 되게 하시고 컨트롤 엔터 한번 쳐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순서를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안에다가 구체적인 그림 안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영역별로 지금 나눠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있는 거가 그렇구나 하면은 매력이 없어. 내가 얘기를 듣고 로고는 상단 부분에 들어가야지. GMB 메뉴? 아, 이건 어디나 잘 보여야 되니까 이거 상단에 나와야지. 이렇게 내가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시겠죠? 네. 얘기를 듣고 분류하는 거예요. 그 사이트를 봤다는 건 그 사람 얘기를 들은 거야, 내가. 예. 그래서 다국어 이동 선택 박스. 밑에는 이제 할인 프로모션 배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 부분. 밑에는 이제 그 컨텐츠 영역이잖아요. 컨텐츠 영역에 나오는 거 분류해 봅니다. Alt, 땡기, 하나 더 만들고, 밑으로 좀 내리고요. 자, 컨트롤 엔터에서 들어가셔도 되고,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네, 살살 써봅니다. 3번. 여기는 이제 컨텐츠 부분이죠. 컨텐츠 부분. 이거 부분이나 영역이란 말을 많이 써요. 부분이란 말을 오랜만에 써보네. 영역이라고 많이 하는데 내가. 1번. 컨텐츠 부분의 처음에는 그 시간이 나오죠. 네, 그래서 날짜, 시간. 운영 시간. 운영 시간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 운영 시간. 여기다가 운영 시간 씁니다. 운영 시간. 그 다음에 유튜브 동영상인데요. 그 서울랜드 소개 영상. 세 번째는 뭐지? 뭐가 있죠? 생각 안 나. 뉴스앤노트에서. 왜 그러지? 오늘 화요일인데? 네. 어제는 진짜 피곤했죠, 여러분? 집에 와서 안 쓰러졌어요? 네. 근데 오늘 화요일이잖아. 화요일. 월요일이 아닌 화요일이야. 근데 어제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오늘도 피곤해. 수요일은 3일이나 돼서 피곤해. 목요일은 금요일이 아니라서 스트레스 받아서 피곤해. 금요일 날은 와 이제 금요일이다 그랬는데 일주일 5일째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 항상 피곤해요. 그래서 여기는 뉴스 앤 노티스, 뉴스와 공지 이렇게 할게요. 뭐 타이틀 다는 건 다른 문제야. 요 영역이 뭐다 이런 거를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럼 상당 부분도 운영 시간과 뭐예요? 퀵 메뉴. 바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운영 시간과 퀵 메뉴. 바로 갈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와 있는 게 SNS가 되겠죠. SNS 이런 걸 위젯이라고 그래요. 조그맣게 이렇게 불러다가 보는 걸 위젯이라고 그러거든요. SNS 위젯과 링크. 그 블로그는 링크예요. SNS 위젯은 그거 하나 나오는 거고. 위젯과 링크. 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여기다가 이제 표현해 주시는 거죠. 컨트롤 엔터. 그래서 컨텐츠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기술했고요. 상단 부분, 배너 부분, 컨텐츠 부분, 그다음 마지막에 하단 부분만 쓰면 되겠습니다. Alt 땡기 쫙. 그래서 4번. 좀 이따가 이제 요거는 좀 늘려서 내용이 밑에 좀 추가가 돼야 돼요, 뭐가? 4번 하단 부분. 하단 부분은 하단 로고도 나오고요. 하단 로고. 그 다음에 하단 링크. 하단 링크 모음. 링크 모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회사 정보? 회사 정보. 뭐 주소, 전화번호 등,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맨 끝에 이쪽에 우리 연관.
연관 사이트, 링크 박스. 네. 이렇게 해서 내용 분류 작업을 먼저 했어요. 지금 저희가 한 게 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나면 순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또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보겠습니다. 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